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만 해도 3월 금리 인상 때 50bp에 대한 예상은 0%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화면을 보면 2월부터 50bp 금리 인상 예상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예상과는 반대로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존이 구인난으로 인해 기본급을 대폭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높이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공유드리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거대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목요일 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란 예상에 상승한 겁니다. 다우는 1% 상승, 나스닥은 1.3% 상승, S&P 500은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다우는 고점 대비 4% 하락한 상태, 나스닥은 고점 대비 12% 하락한 상황, S&P 500은 고점 대비 6% 하락해 있습니다. 계속 지루한 횡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내일 목요일 밤 경월가가 중요하고 또 3월 금리 인상 발표 후가 중요해 보입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오랜만에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가 약세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96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곧 2%를 찍을 듯 보이는데요.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팬데믹 이전 2019년 11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6입니다. 여전히 계속 30대에 위치해 있으며 시장이 현재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횡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아마존이 기본급을 대폭 올린다는 소식입니다. 월가의 금리 인상 가속에 대한 과한 전망이 설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존이 사무직 직원의 기본급 상한선을 35만 달러, 약 4억 2천만 원 선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구인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 미국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이 임금 상승세를 봤을 때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이 4회에서 5회로, 5회에서 6회로, 그리고 7회로 계속 점점 강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이 점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화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률은 2007년 3월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전이됐다면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고용 서프라이즈 발표 후 왼쪽 차트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3월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만 해도 3월 금리 인상 때 50bp에 대한 예상은 0%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화면을 보면 2월부터 50bp 금리 인상 예상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연준 위원들은 최근 대부분 50bp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했고 올해 4회가 적당하다고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과연 시장의 예상치대로 강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연준 위원들의 말대로 적당히 흘러갈지 결국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가 미국 증시의 본격적인 하락장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부정적인 전망에는 뭐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건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페드의 긴축 움직임이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결국 3월에 페드의 금리 인상이 나오고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시장은 안도하고 불확실성 해소로 조금씩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거대한 시장 조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칼라일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루벤스타인의 의견인데요.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주요 주식시장 침체가 미국을 경기 침체로 몰아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루벤스타인은 그때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였고 금리는 20%까지 올랐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물가 외에 임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1970년대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4에서 5% 사이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1970년대와 비교하는 이유가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유가, 운송비, 중고차 등이 원인이죠. 내일 밤에 1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이 발표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2%를 넘어가면 한번 강한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고 혹은 3월 금리 인상 발표할 때 그때 하락이 온다면 그때 매수 타이밍이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00 에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2차 매수와 3차 매수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더 내려가서 4차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냐, 아니면 올라가서 다음 2차나 3차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냐, 이렇게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 200 에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얼마 전까지 2차와 3차 매수를 완료했고 QLD와 마찬가지로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4차 혹은 올라갔다가 다시 잠시 내려오는 2차와 3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200 에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유일하게 USD가 가장 먼저 4차 매수가 시작되었고 어제 8일차까지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올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두 주씩 40거래일 동안 매일 매수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트나 댓글을 안 남기는 댓글들은 영상에서 캡처해서 사용하기 위해 못 남기고 있는 건데요. 2주 전에 슬기로운 자유생활님께서 굉장히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었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전쟁 등등 역사상 언제나 지금과 비슷한 악재들은 항상 있어 왔었으나 사람들은 또 잊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비슷한 뉴스들은 항상 반복해 왔으며 항상 상승해 왔다고 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모두들 훗날에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은 또 올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헤쳐나가자고요. 미래에 올 행운과 악재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구렁이 담 넘듯이 넘깁시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QLD의 15년 주가 흐름만 봐도 비슷한 악재들은 항상 있어 왔고 그때마다 하락장의 시작이다. 반토막 날 것이다. 라는 뉴스들로 항상 도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때 주가를 보면 어떤가요? 솔직히 저때 주식 투자 QLD를 매수했다면 이런 생각 아닌가요?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나 결국 확신이 없어서 손절하거나 매수하지 못한 분들, 정찰병만 보낸 분들은 후에 몇 년 뒤에 지금의 주가를 보면서 그때 2022년 금리 인상 때 매수했었더라면 이러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비관론을 무시하고 엉덩이 무겁게 오래 보유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멘탈이 무너지고 결국 장기 투자를 방해하기 때문에 QLD가 $90였을 땐 즐겼던 거고 지금과 같은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오줄웅죽 하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걸 10년 넘게 반복하는 겁니다. 당장 목요일에 급락이 시작되어도 혹은 3월에 금리 인상 발표 후 더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선택한 종목에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 줍줍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